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제328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6월은 현충일과 6.25 전쟁일이 있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조국을 지키며 헌신하신 분들을 기리고 나라 사랑의 정신을 되새겨 진정한 보훈의 의미를 실현할 수 있는 6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9대 의회가 구민 여러분의 기대와 성원 속에 힘차게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구민의 대표라는 책임감을 갖고 신뢰받는 위에 행복한 동작구민을 위해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의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넘치는 열정으로 구민과 함께하며 동작구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30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제1차 정례회는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 그리고 구정 질문 및 답변 등이 예정되어 있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 심사는 구정의 주요 사업과 구정 시책 전반을 폭넓게 분석하여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데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계획 수립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결산 심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결산 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이 1,174억 규모로 제출되었습니다. 국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의 시급성과 적절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인지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올바른 방향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 마지막 일정으로 구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정질문 시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통해 구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진정성 있는 답변과 함께 의회에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박일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 엘니뇨 현상으로 강수량이 늘고 무더울 것이라고 합니다. 관내 침수 취약 지역에 대해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피해 방지 시설 설치 등 풍수의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한 홀로 사는 노인 가구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해 건강관리와 의료 지원을 통해 구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가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해 구정 발전의 미끄럼이 될 수 있는 뜻깊은 회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작구에는 앞으로도 보다 전문적인 입법활동과 집행부 견제 및 협력을 통해 구민의 성원에 보답하며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구의회가 변함없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과 구민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개회사를 가름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동작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의사 진행에 앞서 변종득 의원, 김효숙 의원, 김은하 의원, 노성철 의원, 정윤아 의원께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 이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종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면회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흑석동 사당 1, 2동 지역구 의원 변종덕입니다. 저는 오늘 5번 발언을 통하여 흑석동 주민의 수건인 흑석 빗물 펌프장 이전 및 한강 수변공원 조성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세훈 시장 재임 기간인 지난 2008년 흑석 빗물 펌프장을 한강 수변공원으로 옮기고 기존 부지에는 문화공원을 조성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흑석 뉴타운 계획이 확정 고시되었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중에 행복주택 등 복합개발계획 추진이 되면서 전 서울시장과 전 구청장은 흑석동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통과를 위한 주민 공람을 강행하여 흑석 빗물 펌프장을 흑석 제1정비구역에서 제척하는 전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뿐입니까? 그 후 해당 부지에 서울시비 640여억 원이 확정되고 행복주택 건설 사업이 추진되었지만 수도권 주택 공급 강화 방안으로 새로운 부지에는 빗물 펌프장 이전과 함께 공공주택 210호를 건설하고 기존 부지에는 공공주택 200호를 건설하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이 변경되면서 흑석동 주민들에게 더 큰 실망을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흑석동은 한강을 끼고 있으면서도 한강 접근성이 어렵고 공원이 없는 지역입니다. 때문에 한강 수변공원 조성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지역보다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환경 복지 및 녹색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제적 시도와 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한 자연 친화적 도시 환경의 실현, 그리고 지자체 차원의 정책 추진 및 질적 확충을 통한 주민 밀착형 생활공원화 사업 조성은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흑설 빗물 펌프장 이전과 관련된 사업의 추진 현황을 보면 시대적 요구에 역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논리에 따른 정책의 잦은 변경으로 주민이 더 혼란에 빠지고 결과적으로 기관에 대한 불신을 낳게 되었습니다. 흑석동은 흑석 뉴타운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도시 정비 사업이 진행 중인 곳입니다.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제10조 및 등록 시행령 제1조 2에 따르면 정비 사업 시 전체 세대 수의 20% 이상이 공공 임대 주택이 되어야 하는데 흑석동 재개발 구역에 예정된 다양한 공공 임대 주택의 비율은 흑석동 전체 대비 약 27%입니다. 본 의원은 공공주택의 필요성에는 매우 공감하지만 흑석동은 이미 충분한 공급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공공주택을 건설하고 하는 장소는 흑석초등학교가 인접해 있는 곳이며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스쿨존입니다. 흑석초등학교 앞 스쿨존에 공공주택을 건설한다면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져 학부모와 어린이들의 안전에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주민들이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6개 자치구의 공원 공급 수준이 서울시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16개 자치구 중 한 곳이 우리 동작구입니다. 공원의 공급 수준이 턱없이 부족한데도 이미 충분한 공급량을 가진 임대주택을 건설하야겠습니까? 고층 건물로 인해 한강의 바람길과 흑석동 주민 숨결이 막히지 않길 바랍니다. 흑석 유수지 이전 부지의 공공 임대주택 건설 추진이 지자체의 소극적 대응과 전 지자체의 오판이 자초한 결과였다면 동작구청은 지금이라도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도심 속 문화, 체험 학습 공간, 지역 주민들의 어울림 및 휴식 공간 등을 위한 문화공원을 흑석동 한강 수변에 만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종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상도 2동 4동 김효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327회 임시회 때 제가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내용이 본회의에서 통과하기도 전에 개첩된 현수막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월남 참전 용사회 회원 몇 분과 주민들이 저에게 제보한 사진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327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였고 4월 1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를 받았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 국가보훈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수당 이중 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여 보훈 예우 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훈 예우 수당 증액의 필요성을 공감해 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들 덕분에 보훈 예우 수당을 증액하는 내용의 부대 의견이 덧붙여 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제327회 제2차 본회의 개최를 하루 앞둔 4월 12일 본 조례안이 상임위에서만 가결되었고 본회의에서 의결되지도 않았음에도 동작구 보훈 예우 수당 지급 대상 확대 및 증액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관내에 개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7조에 따라 위원회가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의하여 본회의 회부를 하면 최종적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공포 후 본 조례의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전에 현수막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본 의원은 여러 차례 해당 관계자분에게 현수막 철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관계자분들은 사무실에 철거를 지시하였으나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며 즉시 철거를 하지 않았고 참고로 사무실은 더불어민주당 동작구 갑 사무실입니다. 본 의원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한 끝에 일주일이 지나서야 철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주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며 재차 철거를 요청했음에도 빠르게 조처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본 의원은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의원은 기본적으로 정당에 소속되어 정치활동을 수행하는 정치인입니다. 특히 국민들의 대표로 선출되어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은 보다 높은 도덕성과 적정한 품위 유지가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현수막을 보면 개첩 당사자 의원이 직접 의정활동을 하여 얻어진 성과인 것처럼 본인의 업적을 홍보한다는 의구심을 저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본회의 의결도 되기 전에 본인이 직접 의정활동을 통한 성과가 아님에도 국민의힘에서 노력하여 얻어진 성과를 본인의 업적처럼 현수막을 개첩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사항에 동작구 의원은 동작구 의회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의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한 절차를 준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절차는 적법성을 담보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을 현수막에 개첩하여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동작구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다시는 우리 의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며 본 사건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주시길 이 자리를 통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인이 정치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윤리 양심을 지켜 활동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만 동작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 자부심 있는 동작구를 만들어 보겠다는 각오로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동안 많은 일들을 하셨고 그 수고로움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오늘은 주민의 대리인 자격으로 구청장님과 집행부에게 3가지 당부사항이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 마을 공동체 활동이 확대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십시오. 8년 동안 지역에서 공동육아를 펼치며 아이들을 키워냈던 꼬마 도토리 공간이 대책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8년 동안 수백 명의 회원이 있었던 동작구 혁신교육밴드가 하루 전 공고를 내고 바로 삭제되었습니다. 민선 8기 행정은 수년 동안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며 쌓아왔던 활동 자원들을 소리 없이 무너뜨렸습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와 협의 과정 없이 구의 결정에 무조건 따르고 수용하십시오 라는 묵시적 압력이 얼마나 폭력적인 행정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 사람의 주민 의견도 소중하기에 의사결정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마을 주민들이 환경, 교육, 문화, 예술 등의 여러 분야에서 가치를 공유하며 형성한 마을 공동체 활동들은 우리 지역의 활기와 즐거움을 그리고 행복을 주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앞으로 이런 마을 공동체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키워 동작구 명품 브랜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하나, 지역 주택 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을 받고 있습니다. 수개월간 지연되는 건축 인허가 불허로 인해 재정적으로, 심리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법적 근거 없이 부서별 핑계를 대며 인허가 절차를 미루는 행정은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정으로 비판받을 것입니다. 하나, 대한민국 동작 주식회사를 앞세워 공공주도로 진행하는 동작구형 정비사업이 지역 주민들 간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곳들이 있습니다. 주택 정비사업 컨설팅을 진행하고 주민 간 이해관계를 중재하기 위해 개명된 동작 주식회사가 지역 개발 사업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행정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이 되어 순리대로 진행하도록 관에서는 지켜봐 주면서 지역 주민들 대다수의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모아진다면 그때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도와주는 게 구청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한 사람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장님 세심하게 살펴주십시오. 저희 지역구인 사당 3, 4동의 경우 낡은 주택들이 많아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신속하게 개발을 원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지역 상황에 맞지 않게 큰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주민들 간 갈등이 더 유발되고 개발은 더 어려운 상황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지역 사람들의 요구와 거주 환경에 맞게 가장 현실적이고 신속한 방향으로 주택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한 것에 대해 주민의 대리인 자격으로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은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흑석동 사당 1동, 사당 2동이 지역구인 노성철 의원입니다. 금일부터 19일간
제328회 제1차 정례회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 앞에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례회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하여 정례회 전부터 많은 양의 자료들을 검토하고 숙지하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여러 의원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의 전례 없는 인사 발령으로 정례회 시작 전부터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구정질의 때 상권 르네상스 사업 관련 구청장님께 잦은 인사 발령은 업무 인수인계도 제대로 되지 않고 혼란만 초래한다고 구정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인사와 관련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임을 본 의원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정보 임용의 원칙과 제27조 필수 보직 기관의 준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사이동을 했다면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허나 지금의 인사이동은 동작구의회를 무시하고 도를 지나친 이번 인사발령은 동작구민을 위해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가는 의원으로서 묵과할 수 없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2022년 7월 1일 의회 개원 이후 동작구에 대한 부서별 업무보고를 통해 지역의 현안을 파악하고 시정할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부서장은 물론 해당 사업 담당자조차 업무 숙지에 미숙하여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 많은 시간을 소요하며 긴급한 현안마저도 미해결된 업무가 많았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는 제323회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제1차 정례회 기간이었습니다. 정례회 20일 전인 8월 26일 기술직 등 98명에 대한 인사이동이 있었고 그로부터 한 달 뒤 조직 개편을 이유로 정례회 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1119명에 대한 인사이동을 단행하였습니다. 정례회 종료를 불과 10일 앞두고 단행한 인사이동은 종전 선례도 없었을 뿐더러 의회를 무시하는 서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임기를 처음 시작하는 구청장님이 구정을 이끌어가기 위한 밑그림으로 보고 스스로 일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허나 오늘 실시한 2명의 동장과 3명의 과장 인사 발령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한 과장은 공석으로 주무팀장이 직무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결산 심사는 고사하고 이들 세계가 앞으로 올라온 추경 예산안이 약 15억 6천만 원입니다. 과연 오늘 발령받은 과장이 사업을 얼마나 이해하고 앞에 계신 의원들을 얼마나 설득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또한 흑석고 유치 관련 그렇게 오랜 시간 애쓰고 MOU 체결되자마자 교육미래과장 인사 발령 어떤 사유입니까? 저희 흑석고 지금 다 지어졌습니까?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게 정례회를 앞두고 또 이런 행동을 한단 말입니까? 상임위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위원장님, 제가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돼서 허락해 주신다면 관련 팀장이 답변 드려도 될까요? 입니다. 지금 동작구청 인사이동 문제는 심각합니다. 이를 묵과하고 있는 의장님 또한 직무유기입니다. 본 의원은 오히려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행정의 연속성, 전문성, 안정성 저하 등 문제가 더 심각하다 보는데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까? 끝으로 잦은 인사이동은 받아들이는 자에 따라 징계의 수단이 될 수도 정실 인사의 수단, 개인 세력 확장 수단 등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다시는 의회를 무시하는 이 같은 인사가 단행되는 일이 없도록 바라며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하 의원 나오셔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일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당 3사동 구의원 정윤아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아 국립현충원에서는 요즘 각종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얼마 전 있었던 대한민국 상위 군경회의 600km 국토종단 행사는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1급 상위 군경들과 참가자들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6박 7일간의 600km 대장정을 현충원에서 마무리하면서 나라 사랑의 뜻을 기리는 행사였는데
핸드사이클과 휠체어를 탄 자랑스러운 군경님들이 국토종단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모습에서 평화를 염원하는 불굴의 의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동의 메시지를 전하며 상위 군경회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동작구 공공보건정책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에 관한 것입니다. 건강진단 결과서는 과거의 보건증으로 불리던 증명서로 식품업계 종사자가 식약처와 복지부 법령에 따라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식품위생법 제49조에 따라 음식점이나 카페뿐 아니라 학교 및 어린이집 종사를 포함하여 모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들이 발급을 받아야 하는 필수 서류로 발급받지 않을 경우 영업주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정식 직원뿐 아니라 아르바이트생들도 발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동작구 관내에서 수많은 발급 수요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상도동의 보건소에서 발급을 해주고 있으며 동작구와 협약을 맺은 몇몇 병원이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티푸스 폐결핵 검사, 전염성 피부 질환 등의 검사로 보통 피검사와 흉부 엑스레이 검사가 기본입니다. 동작구에서는 보건소 및 구와 협약 맺은 몇몇 병원에서는 급여가 적용되어 동작구민이면 누구나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면 발급 비용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비용이 지원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건소나 협약 병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소나 협약을 맺은 병원들이 주로 상도동 쪽에 집중되어 있어 사당동이나 흑석동 주민들을 위해 사당동에 위치한 보건분소에서도 발급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협력병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사당분소의 보건증 발급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보건분소의 엑스레이 장비와 영상 판독 시스템을 갖추면 보건증 발급이 가능해져 수많은 사당동 및 흑석동 주민들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토하셔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동작 구민들을 위한 사설 구급차 비용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119 구급대 시스템은 응급 환자만을 대상으로 응급실 수송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동이 불편한 장기 요양 환자나 재활 환자 등은 응급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사설 구급차의 경우 정부 지원이 없고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기초수급자나 취약계층이 이용한 뒤에 요금 지불을 못하거나 비용 때문에 병원 가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에서 이런 의료 취약계층을 잘 선별하여 병원 이동이 필요한 환자나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사설구급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미 보훈청에서 국가유공자나 참전용사들을 대상으로 사설구급차 이용 시 등급에 따라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고 하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설구급차의 이용 비용이 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고 때때로 과다 청구될 때도 있다고 하니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효과적인 사설구급차 이용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유례없는 저출산과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정부와 지자체의 보건의료 정책은 부단한 연구와 개발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웰빙과 웰다잉을 위한 환경 만들기는 구호가 아니라 정책을 통한 실천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동작구민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보건의료 정책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 하시려고요? 나와서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작구의 부의장 조진희 의원입니다. 저는 방금 김유숙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조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좀 나왔습니다. 김유숙 의원님께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조례 발의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은 100분 이해되는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좀 더 신중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 조례 관련해서 저희 김병기 국회의원님께서 현수막을 개첩하신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예,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100분 이해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를 검토하셨는지입니다. 근데 뭐 계속 의원님하고 말씀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제 발언하겠습니다. 조례 발의자이신 김윤숙 의원님의 마음은 저도 동료 의원으로서 충분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런 문제는 의원 상호 간에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대화로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5분 발언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저 이해됩니다. 그래도 지역 국회의원의 얼굴이 나오는 내용도 잘 모르십니다. 저희 지역 국회의원께서 모르실 겁니다. 내용도 잘 모르시는 지역 국회의원의 얼굴이 나오는 현수막까지 개첩하면서 이렇게 5분 발언을 했어야 되는 건지 참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김윤숙 의원님 말씀 중에 복지건설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본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건설 위원님 중에는 저희 민주당 의원님도 분명히 계시고 이런 자리에서 복지건설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다른 그럼 우리 행정재무 의원님들은 이 조례를 반대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좀 신중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민의힘의 노력으로 얻어진 성과였다. 이 발언에도 저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럼 저희 민주당 의원님들은 이 조례에 반대하신 의원님들이 계십니까? 이런 조례가 오늘까지 만들어지기까지는 그동안 수십 년 전부터 여야 없이 모든 의원님들이 함께 노력해서 오늘의 우리 동작구회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민주당 의원님들은 빼고 국민의힘 의원님들로 해서 노력으로 얻어진 성과다. 이런 발언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문제는 의원 상호 간의 배려와 신뢰, 대화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은 이해하지만 내용도 모르는 지역 국회의원의 얼굴을 이렇게 걸고 이런 발언을 하신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는 또 다른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앞으로 좀 더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좀 더 신중히 발언을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발언 자체는 저도 뭐 동료 의원으로서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게. 앞으로 부디 우리 동작구의회 의원님들 상호 간에 좀 더 신뢰하고 배려하고 대화하는 그래서 원활한 의회 활동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분만 김윤숙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조진희 의원님 의견에 대해서 제가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원들이 추가 증액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분들이 뭐 이 조례안에 대해서 뭐 저기 했다고는 얘기를 안 했고 또 신동철 의원님인데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좋게 얘기를 내려달라고 내려주면 제가 문제를 안 삼겠다고 몇 번 얘기하고 조진희 의원도 제 전화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지 의원님이 신동철 의원님이랑 얘기를 해갖고 그 현수막이 내려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일주일 이상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열흘 동안 조용하시죠. 의원님 발언하실 때는 조용히 하시죠. 이거 공적인 문제입니다. 사적인 문제 아닙니다. 제가 사적인 문제로 의원님 이름을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 점 좀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가 이거 발언을 할 때 정확하게 들었으면 그 내용을 좀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인데 제가 전화도 드렸고 원만히 해결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했습니다.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사죄를 한다면 제가 받아들이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저희한테는 와닿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진행 발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장 윤소연입니다. 제328회 동작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소집하였습니다. 회의 중 안건 접수 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회 공무직 고용안전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안건 19건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23건이 제출되어 총 42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등 4건은 집행부 제안 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7회 임시회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2023년 4월 13일 부의 요구되어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칙 제9조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4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 45억 6,628만 8천 원을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등 54개 사업에 2023년도 제5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 38억 4,392만 2천 원을 사당 사동 도시재생 등 83개 사업에 2023년도 제6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 52억 5,516만 7천 원을 제설대책 추진 등 16개 사업에 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전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소연 의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일권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를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6월 30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신 의원 2분을 순서에 따라 조진희 의원과 김효숙 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민영기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미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본 방향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추가경정 예산안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일적 하단 현황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8,164억 5,100만 원보다 1,174억 9,300만 원이
증가한 9,339억 4,5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 회계는 9,221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043억 2,300만 원보다 1,178억 5,100만 원이 증가했으며 특별 회계는 117억 7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121억 2,800만 원보다 3억 5,7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쪽 편성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2022 회계연도 결산 순세계 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2월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재산세 감소분, 공공요금 이자 수입 증가분, 국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예산은 총 9,339억 4,500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 186억 2,900만 원 감액, 세액 수입 49억 4,300만 원 증액, 국시비 보조금 18억 8,200만 원 감액, 보존 수입 등 1,330억 6,200만 원 증액입니다. 세출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자는 반환금, 매칭사업 반영 등 필수 경비와 구민생활지원 및 구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중요 사업을 중심으로 세원을 배분하였으며 이외에 청사기금 및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적립, 재난예비비 편성을 통해 향후 투자 사업과 불확실한 재정 전망 및 재난 상황에 대응코자 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성질별로 인건비 6억 500만 원 증액, 물건비 15억 6,600만 원 증액, 경상이전 2억 800만 원 감액, 자본지출 74억 800만 원 증액, 융자 및 출자 31억 원 증액, 내부거래 594억 7,700만 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에 454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3쪽에서 7쪽 세출 예산 분야별 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운영지원과 재무활동 300억 100만 원 등 총 735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구민안전망 관리 강화 4억 7,500만 원 증액 등 총 9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교육도시 기반 조성 1억 8,800만 원 증액, 독서문화진흥 1천만 원 증액 등 총 1억 9,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관광진흥 8,500만 원 증액 등 총 11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6억 2,100만 원 증액 등 총 7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장애인 사회보장과 재무활동 44억 2,700만 원 증액, 직원복지 증진 30억 1,100만 원 증액 등 총 163억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감염병 예방 61억 2,300만 원 감액,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 10억 5,100만 원 증액 등 총 18억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선진형 동물보호 시스템 구축 4,300만 원 증액 등 총 2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지역경제 활성화 7억 2,900만 원 증액 등 총 19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로 인프라 확충 2억 7,600만 원 증액 등 총 9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공원 녹지 확충 14억 5,800만 원 증액 등 총 28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는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 20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도시안전과 행정운영 경비 1억 9,500만 원 증액 등 총 2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관리기금 운영 변경 계획안입니다. 자료 8쪽입니다. 수입에서는 전입금 300억 원 증액, 예치금 회수 177억 8,900만 원 증액, 이자 수입 8억 4,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에서 예치금 486억 3,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9쪽 2023년도 재활용 판매 대금 관리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지출에서 비융자성 사업비 3,900만 원 증액,
예치금 3,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조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통합계정은 수입에서 예수금 수입 5억 2,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지출에서 예수금 원리상환금 1억 8,700만 원 감액, 예치금 3억 3,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 계정은 수입에서 전입금 300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에서 예치금 30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역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편성할 수 있으며 자체 재원으로 주민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편성함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건전재정 운영 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영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용주입니다.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의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폐지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청 등 교육기관과 협력 도모를 목적으로 2018년부터 운영되었으며 우리구를 포함하여 64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었으나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에서 해당 협의회 폐지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 및 제175조에 의거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가 폐지됨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주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제한 설명 없이 전자회의 시스템에 첨부해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권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3일부터 6월 27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